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똑같이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어, 모든 사람이 물어보는 게 예전에는 윈도우 7을 썼는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윈도우 7을 아직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윈도우 7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을 종료를 했기 때문에 어, 써도 상관은 없지만은 앞으로의 업데이트를 준다든가 컴퓨터에 자동으로 이제 업데이트 같은 걸 주는데 그 업데이트를 더 이상 안 해주겠다는 얘기지 써도 무방해요. 근데 뭐 문제가 뭐냐면 어, 윈도우 7을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전 사항이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요즘처럼 빠르지 않은 그 예전에 가지고 계시던 그 윈도우를 보시면 윈도우 7이 있어요. 근데 윈도우 7은 어, 올 1월 14일부터 강제 종료를 시켜가지고 더 이상 업그레이드를 주지를 않는데 업그레이드를 안 주면 무슨 결과가 오냐면 바이러스나 이 애드웨어나 스파이어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쓰실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바이러스 프로그램 요즘 뭐 돈을 페이를 않고도 쓸 수 있는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쓰면 된다. 만약에 그걸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에는 그냥 쓰는 방법 그리고 윈도우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그렇지 않고는 포맷 다 하고 이제 중요한 파일은 다 빼내야 되겠죠. 중요한 파일은 다 빼내고 거기에다가 깨끗이 포맷을 한 다음에 윈도우 10을 넣고 써야 된다. 뭐 윈도우 10을 넣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헐 저건데 어떤 분은 날아다니는 파일 갖다 집어넣는 사람이 있고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윈도우를 사가지고 넣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해서 써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뭐 대란이다 뭐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대란 정도는 아니고 써도 상관은 없는데 뭐 그렇게 바이러스나 이런 문제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업그레이드를 안 해주기 때문에 취약하다는 거지 그냥 쓰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자기 컴퓨터 이렇게 확인을 하신 후에 윈도우 7을 써도 무방하다. 그렇지만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윈도우 10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그 이해하시고 일단은 종료가 됐고 지금 깔려 있는 걸 뭐 지우기도 뭐하고면 그냥 써도 무방하니까 바이러스 프로그램만 잘 까시고 사용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윈도우를 그냥 윈도우 7을 쓸 경우에는 악성 코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쓰다 보면 웹사이트 이런 데를 자주 왔다 갔다 할 때 그 악성 코드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따라와 가지고 뭐 바이러스가 돌아가지고 매 3분마다 쓰려고 하면 톡 꺼지고 3분마다 톡 꺼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든가 그렇게 악성 코드를 심어 놓고 저거 하면 굉장히 컴퓨터가 취약해지겠죠. 자꾸 꺼져 쌓고 아니면 하드 드라이버가 나간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어, 취약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바이러스 프로그램도 업데이트를 자꾸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지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하나 사시든지 뭐 한국 웹사이트에 가가지고 까시는 거 있죠. 그런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사용해도 무방하다. 네. 어, 네. 윈도우 7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꼭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바이러스 프로그램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백신을 설치를 해야만이 바이러스도 안 들어오고 특히 또 어느 분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은행 같은 데를 접속을 하기 때문에 그 취약한 그 부분에 해킹이 들어와가지고 뭐 빼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바이러스 저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사용을 해야만이 된다. 근데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굉장히 종류가 또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분 컴퓨터를 보면 막 서너 개씩 깔아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윈도우 10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는 바이러스 프로그램만 사용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분들 보면은 뭐 거기다 알약도 깔아놓고 뭣도 깔아놓고 하면 그 문제가 뭐냐면 프로그램들끼리 같이 윈도우상에서 충돌을 해요. 충돌을 하면은 어떻게 돼?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안 돌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바이러스 프로그램 막 이것저것 이렇게 웹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받고 그거 가지고 또 테스팅해 보면 결국에 뭐예요? 네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지금 500개가 있으니까 그걸 지우려면 돈을 얼마를 입금을 해라. 거기다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그 다운받는 것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그 지우려면 어떤 회사 것은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뭐 안랩이나 한국의 뭐 알약이나 이런 걸 깔으면 차라리 나아요. 그 돈 주고 뭐 사는 것보다도 낫기도 한데 차라리 그걸 깔지 여러 개 이렇게 받아가지고 쓸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바이러스 프로그램도 어떤 것은 카스퍼스키 알약 뭐 굉장히 많아요. 범위가 많은데 이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은 컴퓨터를 속도를 늦게도 해요. 왜? 어떤 것은 무겁게 이렇게 바이러스를 무겁게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컴퓨터 부팅이 늦어진다든가 예전에는 켰는데 굉장히 빨랐는데 요즘 굉장히 늦어져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바이러스가 일단 프로그램이 컴퓨터 구동 시에 다 어느 정도 부팅 이쪽을 체크업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컴퓨터가 늦어지는데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뭐 주변이나 웹사이트나 여기에 서치를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구입해서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돈 주고 뭐 사가지고 깔기는 뭐고 하니까 할 때에는 이렇게 AV 테스팅 ORG로 찾아가면은 그냥 공짜로 주는 프로그램 바이러스 프로그램도 많아요. 그리고 특히 한국 분들은 그냥 알약 하나만 가져도 웬만큼은 되니까 굳이 뭐 딴 거 까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약도 굉장히 이렇게 잘 잡히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독일어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위쪽 상단 부분에 되면 자기 어디에서 그 볼 건지 랭귀지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AV 테스트라는 데를 들어가셔서 여기에 제일 우측에 있는 그 각국의 나라 그 마크가 있는데 거기를 가서 독일어에서 영어로 바꿔주면 아래에 이런 스타일의 이제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테스트 홈 유저라는 데로 이렇게 가시면 밑에 윈도우 안티바이러스라고 이렇게 나와요. 뭐 여러분이 이것을 뭐 굳이 뭐 받아 쓰라 이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그걸 못 찾을 때는 이런 바이러스 프로그램도 있다 해가지고 쓰시고 안 그러면 네이버닷컴 같은 데 가셔서 아니면 알약이라고 쳐도 바로 들어가고 하니까 한국 분들은 거의 많이 알약을 쓰니까 그 알약을 받아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알약 써보셨는데 뭐 별로 안 좋다 하면 이 AV 테스트 여기에 가지고 윈도우 안티바이러스로 들어가면 거기에도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여기에서도 안넷
안철수 그 회사 거죠? 안랩, 에베스트, AVG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 이렇게 줘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6점 만점인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공짜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테스트 해봤어도 테스트 값도 좋고 하니까 여러분도 여기에 가가지고 받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과 알약을 안 쓰실 분들은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사용해봐도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윈도우에 설치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다가 제가 해놓은 것은 안티바이러스를 받는 그 순서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것을 받으실 분들은 뭐 그냥 대충 초보자분들도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클릭을 하면 이렇게 윈도우 PC용 해가지고 무료 나오고 이 순서대로 이렇게 가서 한국말로 해가지고 뭐 하면 뭐 받을래 안 받을래 그런 메뉴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치할 거냐 안 설치할 거냐 뭐 그 메뉴대로 따라가지고 가면 누구든지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한국말로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도 해가지고 꼭 윈도우 7을 쓰시는 분들, 윈도우 7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베스트나 딴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받으셔가지고 설치해가지고 애드웨어나 스파이웨어나 이런 것을 못 들어오게 하시는 게 굉장히 컴퓨터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윈도우 이제 7에서 10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인데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은 제가 웬만해서 권장은 안 해드려요. 그냥 윈도우 10을 그냥 다 밀고 깨끗이 밀고 윈도우 10을 하는 방법이 좋지 7에서 10으로 굳이 그것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쓰는 그 저건데 만에 하나 윈도우 7을 굳이 업그레이드 하겠다 생각하면 웬만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난 그렇게 뭐 좋다 이렇게 보지는 못하는데 윈도우 10을 직접적으로 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윈도우 10을 만약에 프로그램이 없다든가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그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저보면 학교에서도 그걸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기 윈도우에 대해서는 다시 물어봐 주시기 바라고 여기서는 그냥 윈도우 7에서 10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건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랜섬웨이 같은 경우는 사용자 디바이스나 네트워크나 이 스토라지라고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스토라지 디바이스 파일을 암호화해 가지고 멀웨이의 한 가지 그런 유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암호화된 파일에 대한 접속 권한을 복구하려면 그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추적이 어려운 그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할 때 암호화된 그 파일 그러니까 접속 권한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거기를 들어가 가지고 보려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이 전자결제 방식을 랜섬 사이버 범죄자에게 이렇게 지불을 해야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보안 전문가들이 뭐 비트코인 같은 것을 거래를 한다고 치면 이 트래픽 흐름을 방해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흐름을 방해시키고 하니까 방법은 파악을 했지만 비트코인 계정자 소유를 식별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랜섬웨어가 그것을 해킹을 하고 이제 남의 것을 이렇게 가져다가 쓰는 그런 저거예요. 그러니까 감염을 랜섬웨어가 감염이 되는 것은 스팸 이메일 공격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이메일이 왔는데 전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메일을 클릭을 하면은 클릭하는 순간에 그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메일이 나한테 별 저거 없는 이메일이 저거 좀 의심스럽다 하면 차라리 클릭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굳이 클릭해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나하고 별 저거 없이 모르는 메일이 오면 차라리 그냥 제거시켜가지고 보지를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팸 메일에는 정상적인 파일, 꼭 정상적인 것처럼 이렇게 타이틀을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첨부 파일 같은 걸 이렇게 주는데 그 첨부 파일을 클릭을 하면은 URL 링크를 포함시켜가지고 딱 클릭하면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는데 거의다가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접속을 해요. 그래서 런섬웨어에는 거의 다 그렇게 바이러스 악성적을 심어가지고 단지 몇 초 내에 여러분 파일이 다 암호화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들어가려고 해도 안 되고 완전히 그 사람들 가지고 내 컴퓨터를 그 사람들이 가지고 노는 거죠 결국에. 네. 그러니까 많이 이런 게 많고 하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연속극이나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상한 사이트 같은데 이렇게 서치하다가 들어갔다가 잘못해서 걸리는 경우가 이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깔고 사용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정품 인증이 꼭 있는데 정품 인증을 안 했을 시에는 컴퓨터가 뭐 갑자기 검은색으로 변한다든가 아니면 우측 하단부에 not genuine 해가지고 정품이 인증이 안 됐습니다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것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말은 할 수가 없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으신 학생들은 나중에 학교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웹사이트에 서치 해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얘기를 할 수가 없고 하니까 일단은 그 인증을 푸는 방법도 있다. 그 대신 그게 이제 나중에 윈도우를 자꾸 업데이트 어느 정도 업데이트는 돼요. 그것도 이렇게 일반 인증을 받아도 근데 언젠가 그게 윈도우가 업데이트되고 할 때에는 그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나타나요. 그게. 그러면 그때 또 다시 한번 또 해주면 그게 또 없어져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아마 제가 아는 그런 저거에서는 보통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50% 이상은 그렇게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웬만한 뭐 새로 산 컴퓨터 아닌 다음에 예전에 이렇게 쓰시는 분들 왜 예전에는 윈도우 10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거의 다 그냥 공짜로 줬는데 그게 잘못된다든가 바이러스에 뭐 걸려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든가 하면 보통 그것을 다시 포맷을 해가지고 윈도우를 설치할 때 그 윈도우를 산 게 없기 때문에 다시 설치를 할 때 꼭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툴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반 우리가 컴퓨터 고치는 집에 갖다 줘도 그분들도 역시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인증을 받아가지고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뭐 그렇게 쓴다고 해서 나쁘다거나 그런 적은 아니에요. 똑같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윈도우를 쓰는 방법도 있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이제 윈도우를 설치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렇게 뭐 웹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윈도우 10 이미지 ISO 파일을 요즘 많이 주죠. 그렇게 하면 그걸 풀어가지고 이제 윈도우를 듣는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예전에 우리가 뭐 윈도우를 사면은 CD로 해서 딱 오는데, 요즘은 거의 다가 CD로 하는 게 아니고 USB로 부팅을 해가지고 USB로 해서 넣어요. 어느 노트북 같은 데 보면은 CD가 없는 노트북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USB에다가 부팅 저거를 디스켓을 만들어 가지고 USB를 집어넣고 USB로 부팅을 시켜 가지고 윈도우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만약에 여러분이 그게 필요하시다면 만들어 드릴 수가 있으니까 USB에다가 넣어 가지고 그렇게 윈도우를 항상 쓸 수 있게 그게 만들어져요. 부팅 만들고 윈도우를 집어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넣으면 굉장히 이지하게 들어가요. 빠르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컴퓨터도 여러분들 이렇게 컴퓨터를 딱 틀었을 때 삐 하고 소리가 요즘에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는데, 인사이드에 내장된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컴퓨터가 어떨 때 삑 하고 넘어가는 그런 저것도 있어요. 근데 이 바이오스라는 그 칩에다가 그게 이제 모든 마더보드에서 바이오스가 컨트롤링을 하는데, 일단은 컴퓨터를 키면 전원이 가가지고 바이오스에서 이렇게 가는 키보드, 마우스 뭐 해가지고 이렇게 다 체크업을 한 다음에 부팅이 돼요. 근데 정상적이지 않은 컴퓨터에서는 삑 하는 소리가 뭐 다 틀려요. 그게 가볍게 삑 하고 넘어가는 것은 정상이에요. 정상, 아무 이상이 없을 때. 근데 바이오스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짧게 삑삑 두 번을 만약에 소리가 난다고 하면 그건 바이오스 오류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걸 한번 배포를 해준 적이 있는데, 짧게 세 번 나는 거, 짧게 네 번, 한 번은 길고 삐 하고 삐삐 하는 것도 있고, 이게 비품이 다 틀려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키보드 컨트롤이 나쁘냐, 아니면 메인보드가 오류가 있느냐, 아니면 그래픽 카드가 오류가 있느냐 해가지고 이 소리로 해가지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걸 컴퓨터가 켜지면서 자기 몸에 이상이 있으면, 아 나 여기 안 좋은데 하고 여기에 뭐 어깨가 아플 때에 뭐 삐삐 두 번을 지정을 해놨으면, 여기가 안 좋을 때는 얘가 처음 시작하면서 나 여기 아파요 하고 삐삐 두 번을 해주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비품을 그걸 들어보면 다 틀려요. 정상적으로 갈 때는 그냥 삐 한 번 하고 그냥 컴퓨터가 부팅이 되고, 짧게 두 번을 했을 때에는 바이오스에 설정이 오류가 돼 있어서 뭐 날짜가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날짜가 뭐 잘못 이렇게 입력이 돼 있다든가 했을 때에 부팅 시에 에러가 나와요. 근데 이제 짧게 삐삐삐 세 번이 울릴 때가 있어요. 컴퓨터가. 그러면 키보드 컨트롤러 오류예요. 그게. 그러니까 키보드가 뭐 잘못 꽂혀 있다든가, 뭐 요즘은 뭐 거의 USB를 쓰니까 뭐 그런 경우는 없는데, 키보드가 불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나왔어요. 그리고 길게 한 번, 짧게 한 번, 그러면 이제 메인보드 오류가 되는 거죠. 메인보드.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나 이거 메모리 카드 이런 것을 꽂을 때 잘못 꽂아가지고 이렇게 비품이 여러 형태로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요즘 컴퓨터에서는 거의 그게 없는데 간혹 요즘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떠요? 블루 스크린 나오죠. 블루 스크린. 그냥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제로 곱하기 000532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블루 스크린 그 넘버가 뜨는데 그 넘버에 따라 가지고 그 오류 메시지 넘버에 따라 가지고 이게 뭐가 잘못이다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블루 스크린이 나올 때는 컴퓨터가 안 좋아 가지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컴퓨터 메모리를 뭐 어떻게 많이 오래 장시간을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블루 스크린이 나오는 때도 있고 한데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블루 스크린을 접하게 될 때에는 메모리 오류가 거의 많아요.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가 안 좋다든가 아니면 뭐 오류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뭐 블루 스크린이 뜨고 또 게임 하시는 분들 이 충돌로 인해 가지고 블루 스크린이 뜨고 하니까 그게 무슨 오류인지 거기에 0 곱하기 0005124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 오류를 적어 가지고 웹사이트 구글에 가 가지고 그 0 곱하기 00005124 뭐 이렇게 쳐가지고 에라 메시지 하고 치면은 그거에 대한 오류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 이게 메모리 문제구나 하면 메모리만 바꿔가지고 픽스를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예전에 지금 이런 스타일의 저거는 이제 뭐 굳이 요즘 컴퓨터에서는 거의 들을 수가 없어요. 거의 잘 넘어가니까. 근데 이제 요즘 윈도우 10이나 이런 걸 쓰시다 보면 갑자기 블루 스크린으로 변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컴퓨터들이 거의 매뉴얼화 이렇게 돼가지고 반자동이라 썼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요즘은 컴퓨터들이 이제 이 발전 저희가 굉장히 컴퓨터가 발전이 돼가지고 마더보드 자체에서 어느 정도는 자동으로 해가지고 픽스가 되고 또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잘못된 부분은 자기네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요즘은 블루 스크린 나왔다 그러면 아 윈도우가 조금 이상하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블루 스크린 나오면 일단은 넘버를 적어가지고 웹사이트에 딴 컴퓨터로 가야 되겠죠. 이게 안 되면 딴 컴퓨터에다 그 오류 메시지를 넣고 뭐 핸드폰으로 체크업을 해도 되겠죠. 구글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치면 그 컴퓨터에 어느 정도의 그 웬만한 그 오류 메시지는 다 나와요. 거기에 왜 그냥 모든 그 컴퓨터 유저들이 그런 데다가 자꾸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니까 그 에러를 빨리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뭐 하드 디스크가 안 좋다, 뭐 그래픽 카드가 안 좋다, 뭐 이게 나오기 때문에 찾으시면 돼요. 자,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구글 크로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이 쓰시는 브라우저예요. 그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파이어폭스 뭐 이것은 맥에서 많이 쓰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구글 크롬 플래시 그게 이제 오류 이제 지금 현재에서는 이건 프로그램을 얘기하는데 이 플래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플래시를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림을 웹사이트에다 올린다 할 때에는 그게 깨끗하고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플래시 방법을 썼는데
이 플래시를 갖다가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자기네가 문제가 되니까 플래시를 더 이상 지원을 않겠다. 거기로 자꾸 뭐가 들어와요. 바이러스가 여기로 들어와요, 여기로. 그러다 보니까 구글에서 굉장히 컴플레인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한테 니네 이거 하지 말아라 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하니까 점진적으로 얘네가 이제 못하게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웹사이트나 이런 데 가면 어때요? 그림이 X표로 해가지고 그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플래시예요, 그게. 근데 요즘 어때요? 다 막아버리니까 안 나오죠. 그래도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막 귀찮으니까 이제 그걸 안 풀고 그냥 안 쓰고 마는데, 거의 그림이 X자로 박스에 X자로 해가지고 그림이 표기가 안 되는 것은 플래시를 막아놔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가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줘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자꾸 예전 플래시 스타일로 웹사이트를 만들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요즘 윈도우 10 가지고 딱 들어가가지고 보려고 하면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려고 하면 그림이 서포트를 안 해주기 때문에 박스에다 X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점점 이제 플래시를 못 쓰게 굉장히 이 웹사이트가 취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바이러스가 걸리 들어오고 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얘네들도 못하게 구글이 2016년부터 플래시를 못 쓰게 금지를 해왔는데 계속 이 문제가 되니까 아예 2020년 12월 이후로는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봉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만약에 집에서 내가 뭐 고스톱을 친다든가 아니면 무슨 게임 사이트를 갔는데 잘 됐어. 가서 뭐 화투도 치고 뭐 슬롯 머신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이트에 가니까 그 사이트가 없어졌다거나 아니면은 이걸 하려고 해도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플래시가. 왜? 봉사를 12월부터는 완전히 봉사가 됐기 때문에 지금도 안 돼요. 12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거의 다가 봉사가 지금 많이 돼가지고 뭐 어느 것은 이메일 오는 것도 플래시로 해서 오는 것은 그림이 안 나타나요. 뭐 뱅크에서 뭐 오는 것도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플래시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이제 자꾸 변을 바꿔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도 그림이 안 나오면 이게 플래시로 만들어서 안 나오는구나 하고 빨리 아셔야 될 걸. 그러니까 2021년 1월부터는 완전 금지가 돼. 이제 아예 못 쓰는 거지. 그러니까 구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익스플로러, 사파리 다. 그러니까 뭐 애플 거 사파리에 가가지고 웹서핑 한다고 해서 그림이 저기 노스룸 가가지고 드레스 하나 사야 되는데 드레스가 이거 안 보여. 그럼 프레시로 만들 것 같으면 보이지가 않죠. X로만 나오지. 이런 방식으로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이게 왜 그러냐, 이미지도 굉장히 이쁘게 나오고 플래시로 하면 깨끗하고 좋은데 보안이 취약해서 그래. 보안이. 네. 딴 것은 다 문제가 안 돼. 깨끗하고 이 색상도 좋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이 회사에서도 지원을 안 해줘요. 그래서 뭐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가가지고 그 웹브라우저에 가가지고 볼 수 있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렇지만 거의 얘네들은 못 쓰게 중지를 시켜놨다. 왜 그러냐, 바이러스의 랜섬웨어나 뭐 등등 해가지고 이 바이러스들이 어디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냐면 얘를 통해 가지고 플래시 얘를 통해 가지고 바이러스가 들기 때문에
굉장히 구글이나 사파리나 파이어폭스나 여기서도 굉장히 얘네들한테 야 니네 이거 보안을 잘 해가지고 하든지 우리한테 왜 이렇게 지장을 주냐 해가지고 자꾸 컴플레인을 얘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니네 저거를 못하게 중지를 시키겠다 해가지고 이제 중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를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구글이나 뭐 이런데 지금까지 잘 썼어요. 그래도 이해하고 뭐 썼겠지. 근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안 해주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뭐 정책적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컴퓨터가 갑자기 잘 나오던 그림이 안 나온다. 그러면 플래시가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 세팅에 가셔가지고 웹브라우저 크롬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든가 사파리라든가 파이어폭스라든가 들어가가지고 설정창에 가가지고 설정을 해주면 그래도 된다. 그것을 한 번에 할 거냐 계속해서 할 거냐 거기 있어요. 예전에는 아예 그게 잘 보이게도 해놨는데 지금은 거의 안 보이게 이렇게 가려놨는데 그래도 볼 수는 있다. 그걸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가서 설정을 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플래시는 아니지만 금융이나 이런 데 가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각지게 딱 가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지. 자, 아도비 플래시 플레이어가 차단됐습니다 하고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면서 공란으로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을 만약에 중요한 내가 주식을 하는데 주식에 이 도표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죠. 아무것도. 그림이 없어진 거예요. 플래시 플레이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 방식으로 이 그림이 거기에 나와가지고 보여주지가 않는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꼭 구글만이 아니에요. 크롬도 역시 일반이고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줄여 나가가지고 완전히 내년 1월부터는 완전히 다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지금 가지고 계신 예전에 만들었던 분들은 웹사이트를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바꿔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플래시 플레이어가 안 들어가는 그런 웹사이트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크롬의 얘인데 어떻게 하면 이걸 볼 수가 있을까? 크롬의 얘예요. 브라우저 우측을 세로 점점점 돼 있죠. 옆에 보면 위쪽에 거기를 클릭하고 설정에 가서 좌측에 있는 고급 누르기를 한 다음에 개인정보 보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개인정보 보안. 그러면 우측 사이트에 설정에 가면 거기에 플래시가 있어요. 지금 이 방식대로 쭉 따라가면은 예전에는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거기를 해가지고 넣으면 플래시 플레이가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아무것도. 그죠?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추가 사이트 없음 해가지고 거의 이렇게 없이 나와요. 엠티로. 자,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추가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예전에 초창기 때는 있었어요. 추가해가지고 내가 가는 사이트를 여기다 넣어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없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렇다고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보기는 봐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웹사이트에서 그 웹에서 자기네가 바꾸지 않는 이상은
나는 계속 가가지고 그걸 봐야 되니까. 자, 그때에 이제, 불편하더라도 갈 때마다 이걸 해줘야 돼요. 허용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그 사이트를, 매번 갈 때마다 귀찮지만 허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래시를 허용을 나도 안 시켜줘요. 내가 귀찮아도 갈 때마다 허용을 시켜서 보고 그러고 그냥 닫아놔요. 그걸. 좋지는 않아요. 허용시켜주면. 왜? 바이러스가 들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웹사이트가 완벽한지 완벽하지 않은지 요즘은 윈도우 이렇게 보면은 위쪽에 안전하지 않음하고 딱 나와요. 일반 이런 여기서 한국 사이트 어디 가면 안전하지 않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미국에서도 이상한 사이트 가면 안 들어가져요 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서 세팅에 가가지고 그것을 추가를 해줘야만이 그 사이트는 가지만은 항상 안전하지 않음 이런 마크가 떠요 거기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꼭 가야 되겠다 하면 만약에 노드랜드 유니버시티 하면 노드랜드 유니버시티 제일 위에 주소창 위에 보면은 열쇠통이 그림이 있어요. 열쇠통. 열쇠로 된 거기를 클릭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노드랜드 유니버시티다 하면 노드랜드 유니버시티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해놓고 열쇠를 딱 열어요. 그 웹사이트를 일단 넣고 열쇠통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들어가져요.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사이트 설정이 있어요. 이렇게 메뉴에 보면 사이트 설정에 가가지고 아래쪽에 보면 플래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차단 여기를 아래로 된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차단할 거냐 기본값으로 차단할 거냐 허용을 할 거냐 아예 차단을 할 거냐 이게 있는데 여기에서 허용을 시켜줘요. 그러고 다시 바깥으로 나가면 이렇게 그림이 떠요. 아까 안 보이던 그림이. 그러니까 할 때마다 이렇게 추가를 해줘야 돼. 좀 귀찮지만 여러분도 이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그걸 다 열어놓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굉장히 보안에 취약하니까 여러분도 이 플래시를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뭐 안 보인다고 신경 쓰이긴 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게 컴퓨터에 바이러스나 런서웨어나 이런 걸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취약한 걸 못 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도 좀 귀찮지만은 이것을 설정을 가가지고 차단돼 있는 것을 갖다가 허용으로 바꿔주면 된다. 어디서 한다겠죠? 브라우저를 띄워놓고 제후에 주소창 앞에 보면은 일단 주소창에다 주소를 넣어야 되겠죠. 주소를 넣고 열쇠 그 앞에 열쇠 그러니까 주소 치는 데 있죠. ww 뭐 이런 거 주소 치는 창 앞쪽에 보면 열쇠통이 있어요. 그림이 거기를 클릭하고 그 주소를 가서 허용을 해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나중에 직접적으로 만약에 모르시는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학교에 와가지고 뭐 물어보던가 아니면 전화로 하면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만약에 안 보이시고 답답하고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해주세요. 그럼 알려드릴 테니까. 자 이제 윈도우를 넣으려면 일단은 우리가 하드 드라이버나 뭐 SSD나 포맷을 해야 돼요. 그죠? 포맷을 해야 윈도우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CD 방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레코딩을 해가지고 그 윈도우를 갖다가 CD 롬에다 집어넣고 하드 드라이버로 인스톨을 시켰어요. 근데 요즘은 USB로 해가지고 USB 부팅 디스크를 만들어가지고 USB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근데 이제 지금 이것도 이제 변천사인데 초창기 때에는 이렇게 해서 요만한 이 플라스틱 이런 식의 이게 그 당시에는 플라피인데 이게 하드 역할을 한 거지 결국에는. 그러다가 5와 2분의 1 그리고 720p 1.44가 이렇게 변천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거의 없어지고 뭐 때문에 없어졌죠? CD 때문에 없어졌어. CD가 나오면서. 네. 그래서 CD가 나오고 DVD 나오고 지금 USB가 나왔죠. 그냥 자 USB는 요즘 LG에서 인텔 거 샀죠. 랜드라고 해서 요즘 많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 그 랜드 그 플래시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USB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 똑같다.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메모리는 컴퓨터를 켰을 때에는 기억이 다 저장이 돼 있지만 컴퓨터를 끄는 순간에 기억이 다 날아간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불편을 느껴가지고 다시 개발을 한 게 USB예요. USB는 저장을 시키면 컴퓨터가 꺼도 안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게 랜드 플래시예요, 그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쪽 산업을 LG에서 인텔이 하는 그 사업을 사버린 거예요. 거기는 중국에서도 그걸 굉장히 눈독을 들여있고 일본에서도 눈독이 들였는데 LG가 콜라당 사버린 거예요. 중국하고 미국은 요즘 좋지도 않고 일본은 요즘 정신이 없고 그 와중에 잘 딜을 해가지고 LG에서 랜드디스크 이 사업에 앞으로 그게 전망이 좋고 하니까 그걸 사가지고 이제 LG가 샀는데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발전할지는 뭐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사가지고 아마 더 좋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그게 랜드 디스크가 뭐냐? 플래시가 파워가 꺼졌을 때에도 인사이드 그러니까 뭐 플라피나 USB나 이런 데처럼 이렇게 하드처럼 저장이 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안에 꽂히는 메모리는 컴퓨터 파워를 끄는 동시에 날아가지만 이것은 항상 그 안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다. 그냥 USB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하드디스크를 포맷을 해야 되는데 PC를 이렇게 오래 집에서 이제 처음 뭐 델이나 HP나 뭐 이것저것을 사가지고 쓰다가 보면은 어때요? 오류가 자꾸 나쌓고 이 에러 메시지도 막 툭툭 튀어나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안에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런 하드가 있어요. 결국에 이 속에다가 이제 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도자로 밀고 다시 건축을 해주는 거죠. 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걸 포맷이라고 해요. 포맷도 그냥 일반 포맷이 있고 로 포맷이 있는데 로 포맷은 완전히 막 그냥 촘촘하게 밀어버리는 거고 일반적으로 빠른 포맷 해도 상관이 없어요. 로 포맷을 잘못해도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드 드라이브 속을 깨끗이 지운 다음에 자 지금 여기에 대한 하드에
윈도우 7이 아까 얘기한 윈도우 7이 들어가지고 지금 컴퓨터를 잘 썼어요. 자, 그러면 나는 업그레이드 하기 싫고 다시 깨끗이 지우고 윈도우 10을 넣고 쓰겠다 할 때 이걸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속에 깨끗하게. 그때에 우리가 쓰는 게 포맷이에요. 자, 그럼 이 자체에서 포맷이 되냐? 안 돼요. 자, 인풋 디바이스에다가 그러니까 CD롬이나 USB에다 넣고 포맷을 얘를 포맷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팅 디스크가 있어야만이 얘를 포맷을 하는 거지 이 자체 내에서는 포맷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컴퓨터에 CD를 넣는다든가 아니면은 USB를 껴가지고 명령을 내주는 거죠. 얘한테. 야, 얘 깨끗이 도자를 밀어. 그러면 여기에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얘를 갖다 깨끗이 없애버리는 거야, 다. 네. 그 다음에 윈도우를 다시 여기다가 심어가지고 그 하나의 프로그램 모든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그게 구동이 되면 그게 윈도우가 인스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포맷 이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일어나고 자꾸 오류가 일어나니까 그러면 포맷 해가지고 넣으세요 하는 그 포맷이 여기에서 나와요. 포맷이 그렇게 하면 어떻다고 했죠? 전 시간에 포맷을 지금 이렇게 굉장히 한 1, 2년을 썼는데 컴퓨터를 파일을 중요한 것만 빼내고 포맷을 해가지고 쓰면 초창기 때 사올 때의 컴퓨터처럼 빨라져요. 네, 빨라진다. 그리고 하드디스크가 풀로 찼던 게 윈도우를 딱 집어넣으면 윈도우하고 이렇게 뭐 조금만 집어넣으면 한 20%가 차겠죠. 10%만 20%가 이렇게 차는데 그럼 어때요? 컴퓨터가 예전에 방대한 양이 줄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도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컴퓨터가 아마 한 2년 정도 이렇게 썼는데 내 컴퓨터가 너무 늦고 자꾸 에러가 메시지가 자꾸 떴었고 할 때에는 싹 밀고 포맷을 하면 돼요. 그걸 우리가 디스크 포맷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드디스크 포맷이죠. 하드디스크. 네? 하드디스크 포맷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하드디스크란 간단히 얘기하면 디스크에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만들어주는 거야. 다 밀고 도자로 밀고 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윈도우 컴퓨터가 딱 켰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맷하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USB 포맷도 있고 아까 봤던 플라피 포맷도 있고 CD 디스크 포맷도 있고 다 그게 있어요. 포맷이 돼요. 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CD는 CD 포맷용이 따로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기다 데이터를 기록을 하면 그건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RW라고 해가지고 레코더블이라고 해가지고 이 CD-롬도 그게 거기에 레코딩을 했다 지웠다 해가지고 쓸 수 있는 RW용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집에 가지고 계신 거 일반용은 레코딩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레코딩 된 걸 그냥 사용만 하는 거지 지워지고 이런 저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스토어에 가가지고 RW, 레코더블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넣었다가 지웠다 CD도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USB하고 똑같이. USB도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지웠다가. 그러다 보니까 CD가 사장되는 이유가 USB가 다시 개발돼서 나오니까 CD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요즘 CD를 안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전에 플라피가 그렇게 해서 죽었고 CD가 그렇게 해서 USB한테 죽었고 결국에는 이제 USB도
SSD 스타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잖아요. SSD 쓰면. 네. 자, 일단은 포맷을 하면 일단은 내가 윈도우를 인스톨을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파일, 시스템 파일이 들어가요. 그래야 컴퓨터를 키우면 그 시스템 파일 때문에 윈도우가 켜지죠. 그래야 여러분이 딴 프로그램도 넣을 수 있고 명령 체계를 갖춰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포맷을 해주고 윈도우를 집어넣으면 그냥 황무지 같은 데에다가 과일나무를 심고 야채를 심고 해가지고 이렇게 키워진 거예요. 키워진 거. 그러면 이제 그걸 가져가 가지고 나중에 김치도 담고 뭐 국도 끓여 먹고 할 거 아니야. 그래 그걸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포맷이에요. 자, 디스크 포맷은 PC를 초기화할 때, 그러니까 PC를 원위치로 돌릴 때, 처음 사올 때에 PC를 만들기 위해서 디스크 포맷을 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베스트바이나 아니면 델 컴퍼니나 HP 컴퍼니에다가 오더를 해가지고 컴퓨터를 가져올 때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포맷을. 단 내가 거기에 사용했던 기록은 빼지 않으면 다 날아가요.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엑스터널 하드나 USB를 준비를 해가지고 중요한 파일은 다 빼내야 돼요.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뭐 프로그램까지 빼라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은 넣으면 다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파일만 빼내는 거예요. 파일만. 간단한 파일들만.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오피스에 엑셀 파일을 내가 뺐다. 그럼 나중에 엑셀 프로그램만 집어넣으면 이 파일을 넣으면 자동으로 켜지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간단한 자기가 세이브했던 파일들만 빼놓고 다시 후에 윈도우를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 오피스를 깔고 이 파일을 다시 집어넣으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파일들만 빼내고 그러고 밀어야지. 안 빼놓고 밀었다 그러면 그건 영원히 복구가 안 된다. 다 날아간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한테 이 컴퓨터 이것을 얘기하는 건 가장 기초적인 거, 그걸 알려주는 게 기초적인 거예요. 이건 아주 그렇게 뭐 어려운 그런 저기가 아니고, 어려운 건 여기서 할 수도 없지만 간단한 기초 상식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거. 근데 이제 왜 이걸 모르냐면 원래는 알아야 되는데 이쪽에 컴퓨터를 여러분이 접할 그런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컴퓨터를 사가지고 윈도우를 구동시켜 가지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런 저거를 몰라요. 거의 어떤 엔지니어들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컴퓨터가 어떻게 윈도우를 까는지 그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걸 처음부터 기본을 공부를 아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어떻게 포맷을 하고 이게 저기까지는 자세하게 알라고도 않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알아요. 그렇지만 이제 컴맹인 사람들 윈도우 같은 걸 돌려가지고 웹사이트를 간다든가 하는 것은 잘해요. 그렇지만 약간의 고장이 나면 어떻게 손볼 수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훗날에 선교사로 나간다든가 아니면 어디에 가가지고 봉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 나면 기본적인 건 알아야 어떻게 대처를 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훗날에 사진을 찍고 집에서 저거는 여기는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을 하면 결국에는 사진 픽스 작업을 컴퓨터로 해요. 또 그 사진이 많이 모아진 것을 영상으로 만들 때 아니면 카메라에서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영상하고 사진하고 합성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 때 갑자기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다.
황당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복합적으로 이걸 가르쳐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빠른 대처를 하라. 그래서 이러한 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고쳐라. 그 얘기예요. 너무 여기서 뭐 깊이 들어가가지고 컴퓨터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초적인 것만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저거니까 너무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윈도우를 포맷하는 그 방법까지 왔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윈도우를 인스톨을 해야 돼. 포맷은 기존의 예전의 방식은 컴퓨터에서 만약에 예전처럼 A 드라이브가 있다면 요렇게 생겼죠? C는 하드 드라이브를 지칭하는 거예요. 하드 드라이버가 C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예전에는 포맷이라고 쳤어요. 포맷. 자, 그러면 C 포맷 어디를 만약에 D라고 지정을 해주고 엔터하고 누르면 보통 여러분 컴퓨터들 보면 D 드라이브는 CD롬인데 지정을 한 칸 띄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 하드 드라이버가 CD롬을 포맷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옛날처럼 플라피 디스크 있죠. 뭐 예전 컴퓨터 지금은 안 붙어 있는데 A 드라이버가 있어요. A 드라이버는 플라피 디스크인데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죠. 사장됐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다가 플라피를 꽂아주고 똑같이 이 방법대로 포맷 A 슬래시 이렇게 해줘가지고 엔터를 누르면 그 다음부터는 지가 뻑뻑뻑뻑뻑 하면서 불이 딱 돌아가지고 소리가 나면서 포맷을 깨끗이 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포맷 드라이브 어디 이게 주소예요. 주소. 그러니까 C에서 포맷 D, A, 뭐 F 이런 식으로 이게 예전 방식이었어요. 이게 네. 만약에 이게 이제 A 드라이브에서 1.720p 1.44 옛날에 720 1.44 메가까지는 됐어요. 그렇지만 옛날에 720p하고 1.44하고는 이게 또 틀려요. 이 720 같은 건 N9 T80 해가지고 부를 또 따로 넣어줘야 720p가 됐어요. 요즘 720p 쓰는 사람 없잖아요. 이 1.44도 거의 이건 다 사장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다스의 이 시스템 이 포맷을 지금도 이건 쓴다는 거예요. 이건 포맷은 이건 불변해요. 저것들은 안 써가지고 없겠지만은 이 포맷은 전 2주 전에 했나요 우리? USB 포맷 할 때도 포맷 시키죠. 자, USB를 딱 꽂았는데 거기가 F였다. 드라이버가. 딱 꽂으니까 띵 하고 창이 하나 떴는데 위에 보니까 F야. 자, 그러면 C에서 포맷 드라이브 한 칸 띄고 F 엔터 눌러주면 얘가 F를 깨끗이 포맷하는 거예요. 이게 다스 시스템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죠? 메뉴에 가서 딱 PC 트드리면 여기에 D, E, F 뭐 다 나오죠. 그래가지고 여기를 F를 가서 클릭하고 우클릭을 하면 포맷이라는 메뉴가 나오죠. 포맷 해가지고
그 빠른 포맷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윈도우 체제의 포맷이 가능하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다스 포맷인데 다스 포맷이 기본이 돼가지고 그림을 입혀가지고 편하게 만든 게 지금 윈도우 10이에요. 그게 윈도우 10, 윈도우 7, 뭐 윈도우 95 밑바닥은 바닥 그 자체는 원래 윈도우 3.0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빌드업을 해가지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안에는 똑같은데 그림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포맷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기본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윈도우를. 그러니까 예전에 다스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썼죠? 다스 때에는 그 안에 이 하드 드라이브 속에 뭐가 됐는지 모니터 상에 안 나오잖아요. 그때는 C 해가지고 꽃표 친다든가 이런 포맷에 부호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다스 공부를 하신 분들 그리고 디렉토리 dir s 이렇게 쳐가지고 엔터 쳐주면 이 하드 드라이브 속에 들어있는 게 쫙 나와요. 근데 밑끝까지 안 가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딱 서가지고 위에 거 보여주고 딱 치면 그 다음 것이 다시 쫙 나와요.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윈도우가 쉽게는 이렇게 됐지만 예전에 다스 기반 시스템에다가 옷을 이쁘게 입혀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마우스로 해서 가가지고 클릭해가지고 거기서 포맷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요즘은 윈도우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렇게 된 거지. 그 안을 까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다스 시스템이다. 그게 윈도우 포장을 해놓은 거죠. 결국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시간 다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지금 설명은 다스 이제 운영체제인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는 SSD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왜 그러냐면 요즘 SSD가 거의 추세니까 보통 하드 드라이브만 달렸었는데 요즘은 SSD하고 하드하고 같이 달려나오는 것도 있고 SSD만 내가 초이스하면 SSD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얘가 엄청 빠르니까 하드 드라이버가 그러니까 하드 드라이버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한국차 티코라고 생각하면 얘는 스포츠카 뭐 페라리 타고 날아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굉장히 차이가 있다 스피드가. 그래서 요즘 컴퓨터 작년 정도에 나오는 거 한 2년 전부터 두 개가 달려요. 그러니까 얘가 컴퓨터 시작할 때 SSD로 부팅을 하고 그 다음에 세이브는 하드 드라이버로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걸 쓸 수 있게. 근데 요즘은 얘가 SSD가 가격이 굉장히 싸졌죠. 한 500기가 정도 되는 SSD가 지금 한 60불에서 70불이면 사니까 삼성 거 굉장히 그걸 하면은 컴퓨터가 엄청 빨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컴퓨터 사양이 내 것이 좀 늦다 할 때에는 하드를 쓰지 말고 왜 그냐 얘는 스피드가 여러분 컴퓨터마다 두 종류가 들어있어요. 5400rpm하고 7200rpm짜리 하드 드라이버가 두 종류인데 어떤 분 것은 좀 오래된 것은 5400rpm일 거고 뭐 자기가 업그레이드를 했다거나 최신 거 샀다고 치면은 7200rpm 초당 7200번 이렇게 돌 수 있게 해가지고 스피드 업됐는데
걔보다도 월등히 빠른 SSD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컴퓨터가 좀 늦다 하면은 SSD로 갈아타도 컴퓨터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방법은 이제 갖다가 달고 기존에 쓰던 파일을 갖다가 다 SSD로 넣을 수가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달아놓고. 그리고 나중에 얘는 D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얘를 사용하고 아니면 빼버리든가. 그러면 컴퓨터도 가벼워지고. SSD는 뭐예요? 굉장히 가볍죠? 네. 하드는 굉장히 무겁고. 근데 요즘은 너무 잘 나와가지고 1TB짜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놈을 사가지고 아예 껴가지고 이제 장단점은 있어요. 전 2주 전인가도 얘기했지만 하드 드라이버는 영구성적으로 이렇게 오래 쓸 수 있지만 SSD는 대용량이 왔다 갔다 하면 얘도 수명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날아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까지 걱정할 저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하드 드라이버 저 100년 워런티 주는데 100년까지는 우리가 절대 못 쓰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일단은 하지 말고 일단은 하드 드라이버보다 SSD가 무지 빠르다. 저사양 컴퓨터는 그래도 그걸 쓰면 굉장히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